자, 되게 오래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 자체가 지금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본문, 그 다음에 여기 기출 문제까지는 조금 볼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야, 이거 지금 딱 봐도 가나다라마 해가지고 문단별 중심 내용 묻기 딱 좋거든요, 일단. 음, 문단별 중심 내용 묻는 문항, 그 다음에 그 내용들 좀 잡아주세요, 먼저. 어. 자,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야구공과 고무공을 튕겨보면, 그쵸? 끊으면서 갈게요. 고무공이 훨씬 민감하게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까지는 뭐, 일단은 고무공과 야구공, 그쵸? 두 개. 먼저 체크만 해놓을게요. 즉, 고무공은 야구공에 비해 탄력이 좋다. 문제 없어요. 다 일반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자,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인 수요량 체크 하나 합시다. 수요량이 뭐라고? 개념이 이건 거야.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 됐지? 여기에도 탄력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야구공과 고무공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 거는, 그쵸? 일상적 소재를 활용한 거야.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 정도로 정리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때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자,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 우리 당연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긴 해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올라가거든요. 됐죠?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이거 결론은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거니까 체크만 해두고요. 이때 경제학에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겠네. 탄력성이 높다, 탄력성이 낮다. 됐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됐죠? 얘도 이제 높다와 낮다 개념이 있는 거지. 체크해주세요. 됐죠? 내려갑시다. 수요의 탄력성은 끊어줄게요.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가격의 변화 비율로 나눈 값이다. A를 B로 나눴다. 그래서 무조건 분수 형태로 바꾸세요. 가격의 변화, 분의 수요량의 변화. 됐죠?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일반적으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함으로 얘기했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요거 얘기한 거야, 지금. 됐죠? 방금 전에 우리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그 내용.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내려간다. 됐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올라간다. 반비례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리 끝난 거예요.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항상 음의 값이랍니다. 됐죠? 자, 그러나 통상적으로 음의 부호를 생략하고 절대값만 표시한다. 절대값이래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가격이 1% 오를 때 이 재화의 수요량이 2% 떨어졌다면 잘 보세요. 가격의 변화, 분의 수요량의 변화였잖아. 괜찮습니까? 대신에 떨어졌다고 얘기했지. 그럼 이거 원래는 마이너스인 거잖아. 하지만 이거를 절대값으로 표시한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인 2가 된다. 문제 없죠? 이거 절대값 표시 여러분들 아시죠? 절대값 표시. 그래서 그냥 2라고 표시하는 거라고. 문제 없죠? 오케이. 요거 주의하셔야겠다. 주의하셔야겠네요. 수요량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 됐죠? 대신에 가격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가격이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수요량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관계없어. 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절대값이니까. 됐어? 절대값만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크다 작자를 비교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버리세요. 그냥 절대값만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가격에 따른 수요량은 변화율에 따라서
단위 탄력, 탄력적, 완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이제 구분하겠다는 얘기네요. 구분의 방식. 됐죠? 그러면 우리 도 구분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볼게요. 자, 만약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면, 그치? 여기까지 괄호. 그쵸? 아, 이거 그냥 동그라미 괄호로 묶어두자. 왜냐면 뭐가 뭐보다 크다 이게 나올 거라서. 는, 그치? 가격의 변화율이랑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면 수요 탄력성은 1이 된다. 당연하죠? 그죠? 같은 값, 그죠? 2분의 2, 1분의 1,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이 경우 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네요. 되죠? 수요의 탄력성이 1이 되면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됐습니까? 자, 이거 연쇄를 잘 봐야 됩니다.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1이다. 됐지?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결과적으로 변화율이랑 변화율이 같다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A는 B, 됐죠? B는 C. 따라서 A는 C. 나오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3단 논법이 독서 제시문의 가장 근본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어떤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면 됐네요.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얘가 더 크대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크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게 된다. 아,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커진다. 이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 탄력적이다. 연결 잘 해놔야 되겠네. 괜찮습니까? 됐죠? 연결 잘 해놔야 되겠네. 끊어주시고요. 한편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매우 크게 변한다면 됐네요. 아주 작은 가격 변화, 수요량이 크게 변화한다. 탄력성은 무한대다. 이 경우 완전 탄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괜찮습니까? 부분 잘 끊어서 가야 됩니다. 지금 경우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단위 탄력, 그냥 탄력, 완전 탄력 3개 나왔어 벌써. 괜찮습니까? 자, 내려가서 자, 소비를 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치품이 이해하다. 오케이. 완전 탄력적인 거 사치품. 그렇죠? 탄력성이 무한대다. 완전 탄력적이다. 문제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 사치품의 대표적인 예시 보석 같은 거겠죠? 어. 보석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서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사요. 없어도 되니까. 됐죠? 그리고 조금만 가격이 낮아져도 왕창 사고 막 이런다고. 됐죠?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반면에, 됐죠?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유, 쏘리. 이렇게 되겠네요. 1보다 작다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다면 탄력성은 0이 된다. 이걸 갖다가 완전 비탄력이라고 얘기하고 생필품이 여기에 해당한다네요. 됐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세 가지가 다. 됐습니까? 사례에 따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쌀 같은 게 생필품이 되겠죠? 쌀 같은 거, 쌀, 뭐 휴지, 뭐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쌀은 완전 비탄력적인 상품이네요. 그러니까 쌀의 수요 탄력성은 0일 것이고 쌀은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사요. 됐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겠습니다. 수요 탄력성의 크기는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준다. 자, 말장난을 조금 쳐놨네요. 소비자의 지출이 변한데 이게 무슨 얘기야?
수요량이 변한다는 얘기는 지출을 한다, 안 한다랑 똑같은 거잖아. 괜찮습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소비자 지출의 변화랑 같은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지출이 돈 쓰는 거잖아. 야, 수요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지출이 감소했다는 얘기지. 수요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지출이 증가했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말장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고 했고, 수요량의 변화는 소비자 지출의 변화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거. 다음, 상품에 대한 소비자 지출액은 물론 가격에 수요량을 곱한 것이다. 오케이. 가격 곱하기 수요량은 소비자 지출액이래. 그럼 결국, 결국엔 수요량이 높아지면 지출액도 높아지는 걸 거고. 됐죠? 반대로 수요량이 내려가면 지출액도 낮아지겠지. 됐죠? 자, 먼저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됐지? 자, 이 경우는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해 줬네요. 괜찮습니까? 자, 탄력적이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얘기고, 이때 가격이 오른 정도에 비해 수요량이 많이 감소한대요. 됐죠? 수요량이 많이 감소한대.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지출액은 감소한대. 됐죠? 오케이. 표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지출액은 감소하게 된다. 수요량도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자, 반면에 가격이 내릴 때에, 됐죠? 가격이 내릴 때에는 가격이 내린 정도에 비해 수요량이 많아지므로, 오케이. 가격이 내려갔을 때에는 수요량이 많아지므로 소비자 지출액은 증가한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정보들 못 외운다고 했습니다. 됐죠? 외워서 풀 생각 아예 접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비탄력적인 경우라고 얘기했지? 자, 그때는 반대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반대라고 해서 색깔 바꿔볼게요.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지출액은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지출액은 감소한다. 됐죠? 탄력적인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 친절하게 다 얘기해줬네요. 이게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이건 지금 고1 거예요. 고1 거라서 이 정도까지 친절하게 다 얘기해줬지만 이제 2학년, 3학년 제시문으로 넘어갈수록 정보를 이렇게 친절하게 주지 않습니다. 빨간색 정도까지는 주더라도 그냥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고 말 거예요. 나머지 파란색 정보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튼 자, 그렇다면 수요 탄력성이 1인 경우, 오케이. 탄력성이 1인 경우. 그렇죠.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세 가지 경우가 다 얘기 나왔네요. 탄력적인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 단위 탄력적인 경우. 말 바꾸기 주의. 탄력성이 1이란 얘기는 앞서서 얘기했죠? 단위 탄력적인 거. 맞죠? 갑시다. 다음. 수요 탄력성과 소비자 지출 사이의 관계는 소비자 개인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자, 시장 전체의 경우 탄력성은 시장 수요가 탄력성이고, 오케이? 자, 시장 전체 얘기했어요. 시장의 수요 탄력성이고, 소비자 전체 지출액은 기업의 수입과 같다. 당연한 얘기네요. 기업의 수입이랑 똑같다. 자, 시장의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는, 탄력적인 거, 가격이 내릴 때 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므로 지출액 증가한다. 이에 따라 수입도 커진다. 또 한번 표시하면 되겠네요. 탄력적인 재화인 경우 내렸어 수요량 증가에
지출액은 증가에 따라서 수입도 커져. 그럼 비탄력적인 재화도 있겠네? 만들 수 있겠네? 말을 하다 만 거 같죠? 주어진 정보가 비대칭이죠? 그럼 만들어야지. 비탄력인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 변할 거고 지출액 변할 거고 기업 수입 변할 거고. 괜찮습니까? 그냥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비탄력적인 제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렸을 때 됐죠? 시장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겠죠? 위에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으니까 본문 프린트를 한번 봅시다. 비탄력적인 경우 똑같이 만들어 놓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지출액은 증가하며 수요량도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기업의 수입도 증가하게 되겠죠. 바로 전문단에서 수요 탄력성에서 설명했던 거랑 그냥 같은 방식으로 시장 탄력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요거는 안 주어진 거지만 얼마든지 물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이제 시문은 이게 끝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A인 경우, 그죠? 이러한 경우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따라 지출액은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거 됐죠? B인 경우, 그죠? C인 경우 경우에 따라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됐죠?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우리한테 가장 킬러가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뒤쪽에 문제들 풀어보세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야, 40번 같은 경우에는 각 문단별 내용인 거라서 그냥 나머지 당연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맞는 거고 이유가 아니죠. 그죠?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는 거를 그냥 탄력성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다문단 내용이죠. 요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41번 갑시다. 중요한 거 하나네요. 지출액을 줄이도록 했다네. 지출액을 줄인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했어? 지출액을 줄인다는 얘기는 똑같잖아. 뭘 줄이는 거야? 수요를 줄여야 되네요. 괜찮습니까? 이게 따라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수요가 낮아질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높이고 낮추고 유지하고 모두라고 얘기했지만 두 개 동시에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생필품만 생각하든가 아니면은 사치품만 생각하든가 괜찮습니까? 어. 두 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근데 뭐를 먼저 생각하는 게 낫겠어? 생필품이라고 하는 거는 비탄력적인 애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필품의 가격 변화가 지출액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 우선순위는 사치품 쪽에 둬야겠지. 왜? 사치품은 탄력성이 높으니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가 클 거잖아. 됐어? 그럼 일단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어? 가격을 높이면 수요량이 낮아지겠지. 이게 일단 당연한 거 아니야? 됐죠? 유지하면 안 되죠. 낮추면 안 되죠. 유지하면 안 되죠. 낮추면 안 되죠. 뭐야? 2번밖에 안 남네요. 괜찮습니까? 어, 됐나요? 생필품의 가격을 낮추는 게 왜 지출액을 줄일 수 있을까? 이건 납득됩니까? 자, 생필품은 가격이 높건 낮건 어쨌든 사람들이 사용해요. 어쨌든 계속 구매한다고. 수요는 계속 있어. 그러니까 가격이라도 낮춰야지. 수요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가격이라도 낮춰야. 왜? 아까 우리 본문에 공식 있었잖아.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 지출액이라고. 괜찮습니까? 수요량의 변동이 없다면 가격이라도 낮추면 지출액 내려가는 거 맞잖아. 됐어?
생필품은 이 지점에서 가격을 낮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42번 갑시다. 42번. 자, 책은 10% 올랐어. 수요량을 줄였어. 10% 내렸어. 수요량을 늘렸어. 가격이 올랐어. 내렸어. 야, 올렸어. 내렸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냥 변화율로 보라고 해서 책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0, 탄력성 1, 됐지? 라면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20, 탄력성 2, 됐지? 국수, 10분의 20, 탄력성 2, 됐지? 이겁니다. 절대값으로 따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책은 단위 탄력적인가 따져주셔야 되겠죠? 단위 탄력적인가? 본문에서 확인해야지. 탄력성이 몇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1이면 맞잖아. 넘어가도 되겠죠? 어, 이거 말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탄력성 1. 됐죠? 자, 날려주시고. 2번. 라면은 국수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 뭔 소리야? 라면이랑 국수는 탄력성이 똑같은데 지금 2로. 괜찮습니까?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값이라고 해서 2번이죠? 크지 않죠? 같죠? 탄력성은 2로 같다. 자, 3번. 라면은 책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 라면은 2, 책은 1. 맞죠? 국수는 책보다, 이거 두 개는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라면도 2, 국수도 2였고, 책은 1, 책은 1이었으니까. 자, 국수는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끊어주셔야죠. 국수는 수요가 탄력적인가? 이거 따져주실 때 뭐 봐야 돼?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탄력성이 1보다 큰가? 이 얘기잖아, 결국 일단. 과정이 있어야 돼요. 됐지? 어차피 이 문제 우리는 어차피 시험에서 변형할 거잖아. 요 개념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지출액이 감소하냐고. 됐죠? 그러면 따져줘야지. 뭘 따져줘야 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됐어? 수요량을 줄인대잖아. 수요량을 줄인대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지출액,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감소 맞지.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42번에 2번까지만 보고, 정답! 체크가 아니라 2번이 정답인 걸 찾는 건 쉬워요, 여기서. 나머지가 왜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잖아. 어, 문제 없죠? 오케이. 실제로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실 때 계산하는 문제를 너네한테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재시문에서의 계산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한다. 만약에 뭔가가 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한다. 그럼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두세요. 접어두세요. 그냥 의도는 단순해요. 100점을 없애겠다인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접어두고 다른 문제 먼저 풀고 계산 문제 덤벼두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문법 문제 하나 더 풀어서 맞추는 게 나아. 그렇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잊으시면 보겠습니다.